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7년 안에 암젠을 끊고 글로벌 탑10 제약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워딩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연내 상장과 이 100조 헬스케어 펀드 조성,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하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8시 반에 이제 12월 달 CPI 관련되는 부분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12월 인플레이션 리포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이제 값은 좀 올라갔습니다만,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변동성이 큰 것들을 뺀, 그런 CPI는 좀 낮아졌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미국의 선물 가격들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4, 다우 선물 같은 경우 0.01, S&P 선물 같은 경우 0.1%, 중소형 주식비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0.5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금리 관련된 어떤 경계감이 나오면서 실업률 데이터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강한 섹터가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ETF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데이터에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내일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에도 영향을 그대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올해 그 선거가 있죠. 그 11월 달에 있는데 지금 경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이야기도 이 아이오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한 21선까지 밀려져서 20만원대가 좀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또 이제 아침에 시가를 극복하면서 20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 20만 5천원, 그래서 19만 7,700원대까지 밀렸다가 20만원대 위로 일단 올라와서 마무리했고요. 근데 시간에는 또 이제 3,500원이 또 밀리면서 1.71% 밀리면서 20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합병 신주 관련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오늘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외국계 기관, 개인들만 이틀 연속 샀고, 일단 수급상으로 좀 매도하는 흐름이 대부분 좀 보였죠. 자,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매수가 나왔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연기금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좀 매도가 나고, 큰 폭은 아닌데 20일 연속 샀다가 이제 2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시는 이제 7일 동안 매도하다가 오늘 좀 투신이 밑에서 좀 사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모, 기타 법인, 그 다음에 개인들도 좀 밑단에서 오늘 좀 받는 모습들을 아침에 좀 떨어졌을 때 20만원 밑단에서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여기가 이제 20일 이평선이기도 하고, 요 1월 2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20만 3,500원 밑단에 갔을 때는 좀 매수 세력이 좀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도 오늘은 좀 나왔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암젠 이야기를 이제 워딩에 좀 나와 있는데요. 암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암젠이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오텍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빅파마로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넨텍 같은 경우에는 로슈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경영은 참관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자회사 형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리어드,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미국 그 바이오 밸리가
동부 쪽에서는 보스턴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서부 쪽에서는 이 샌프란시스코 쪽하고 이제 샌디에고 쪽,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동부 쪽 라인에서 뭐 중요한 회사들이 뭐 제넨텍, 그 다음에 암젠, 길리어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장기 차트로 보게 되면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는 여기 한 50달러인데요. 거의 한 6배 정도, 예, 흐름들을,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암젠은 꾸준히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렇게 대단히 상승을 2014년도 요때 이제 한번 상승을 좀 보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 111 같은 경우가 장기 상승을 또 이제 하는 패턴들이죠. 111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연봉을 만약에 이제 보면 여기도 이제 2008년도 9년도 대비해서 여기가 한 27달러였고 거의 20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템버그가 10배인데 111은 20배 정도, 그러니까 200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장기 급등하는 어떤 종목이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을 암젠을 했는데요. 암젠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우리 돈으로 뭐 따지게 되면 거의 한 2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암젠의 시가총액 자체가요. 그래서 길리어드가 뭐 한 130조 정도, 111은 보시게 되면 거의 한 800조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암젠 정도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암젠이 이제 빅파마 형태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도 한 10개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도 뭐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암젠을 좀 대상으로 하고, 암젠의 이제 매출 자체가 한 연평균 작년 기준으로 한 30조 중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목표로 삼은 어떤 타켓이지, 뭐 2030년도에 한 12조 정도 뭐 매출을 가면 그 암젠을 끊고 톱10 제약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상은 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구조는 안 맞겠죠. 왜냐면 그때 되면 또 암젠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확장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표로 이제 암젠이라든지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암젠이나 길리어드나 제넨텍이 그냥 제약사 개념이 아니었고 바이오텍 그 개념에서 빅파마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제약사 중심이 아니었고 바이오의 어떤 뭐 전문가들이 아니었는데 바이오시밀러 통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듯이 앞으로는 또 이런 도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이제 한 2, 3억대, 이게 2, 3조대 어떤 수준이 2030년도 목표로 하면, 그러니까 빅파마 정도 이제 되려고 하면 10조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쪽이나 뭐 보더라도 대부분 10조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좀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진석 경영 그 대표, 각자 대표와 이제 공동으로 이번에 이제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그 메인으로 이제 부각되는 거는 이제 그 100조 펀드 관련되는 부분이 뭐 가장 좀 중심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100조 이상의 헬스케어 펀드. 근데 이거를 셀트리온 홀딩스에 이제 상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리포터를 향후에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홀딩스도 상장하고 그 밑에 이제 합병 이제 셀트리온도 있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나후에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합병이 되는데, 홀딩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홀딩스도 상장하고 밑에 마치 이제 구글도 상장하고 뭐 그 구글의 모회사, 예, 뭐 알파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만 있는 개념인데, 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석들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중복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평가들이 좀 어떨지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백조 펀드 자체의 어떤 조성 자체가 이제 홀딩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장하면서 이걸 이제 마중물로 해가지고 이제 뭐 100조를 만들어서 헬스케어 펀드를 한다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어떤 부분 같아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던지는 말들을 하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시간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던져놓고 이제 시작하는 어떤 개념이니까 워딩이 이제 뭐 이런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5조 정도 내고 다른 투자사들 자금 50조에서 100조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자금 유치를 이번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연중 이제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쪽으로 외국계 자금이 또 얼마만큼 좀 들어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ADC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펜트라 말고 이제 새로운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제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올해 당장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여기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면역감염 억제제 후보물질 개발 단계, 혈액암,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 올해는 이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백그젤마 관련되는 미국 직판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면서 이제 향후에 지금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구체화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좀 저는 사실 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A가 이 바이오 관련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외의 입장이었다. 더 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관련되는 부분.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에 서정희 회장이 이제 좀 핫한 이슈로 M&A 관련되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겠지만 인수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뭐 의미입니다만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그 단순히 어떤 지분 투자보다는 인수합병을 사실 좀 해야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워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 전유방에서 시너지를 낼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하는데 그냥 지분 투자만 하겠다는 거죠. 뭐 그냥 뭐 익수다나 피노바이오 뭐 이런 개념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M&A 관련되는 부분을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실망스러운 어떤 워딩일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구체화되는 거는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 돼야 되고, 결국은 이 신약인 진펜트라 어떤 매출이 올해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내일 이제 통합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신주 상장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가 흐름들이 얼마만큼 이제 견조하게 유지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제 뭐 올린다. 그리고 이제 대손 삼각 관련되는 부분, 삼각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병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셀트리온을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니까 이런 어떤 기관들과 이제 회사 자체 내의 어떤 갭들이 또 어떻게 좀 줄여지는지도 향후에 좀 중요할 거고요. 결국 해외 투자자 유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후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상반기에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0조 펀드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부각이 되었던 뭐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는 1055주, 그 다음에 잔고는 이제 190만 주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는 좀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1만원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살짝 밑단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1만원대가 올라가야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90% 올라왔던 부분을 유지하면서 강한 라인을 유지하는 어떤 가격이 21만원대고,
이 월봉상에서 이 라인이 이제 윗꼬리가 되지 않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8월 달에 윗꼬리 내면서 빠져버렸고, 한 이제 4개월 정도 가니까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가하게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24만원대까지 가서 이제 신고가를 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21만원대에 가서 못 올라가더라도 플랫 형태를 만드는 흐름들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신주 상장 관련되는 부분, 이 흐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기 관점에서도 올해 주가 흐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1만원대를 유지하면서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